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2월 8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자필 편지를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그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편지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 편지는 지난 6일, 즉 주말부터 온라인 그리고 SNS 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난희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인데,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박기사라는 단체에게 전달된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줄여서 박기사라고 불리우는 단체인데,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결성된 단체입니다. 즉 강난희 씨가 이 단체에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원순 지지자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에서 이 편지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편지 내용 잠깐 보실까요? 이 강 씨는 자필 편지에서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의 삶을 믿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40년을 지켜본 내가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 줄여서 뒷부분만 읽어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난희 씨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힘겨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천천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를 끝내 지킬 수 있을지 온 마음을 다해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도 잘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6일 강난희 드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의 성희롱이 있었다. 성희롱이 맞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규정하는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는 이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과 인권위의 이런 결론에 따라서 그나마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 논란이 좀 잠잠해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편지를 쓰고 편지를 공개했다? 이것은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편지죠. 강난희 씨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박원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다. 동지 여러분도 잘해 나가리라 믿는다. 이런 발언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박원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뭔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충동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글쎄요, 박원순의 그 성추행 피해자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사실 있는데요. 남편을 잘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40년 같이 살았다고 해서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고 박원순 시장의 가족들이 정말 박원순을 생각한다면 조용히 있어야 할 때죠.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박원순의 죽음은 스스로가 선택한 죽음이죠. 진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뭔가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죽음으로써 진실을 묻어버리고
또 자신이 저질러 놓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권층, 집권 세력, 그리고 이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는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신상이 노출되고 얼굴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2차 피해의 당사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한 죽음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혈세 수백억을 들여서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죠. 즉,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글쎄요,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운운하면서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조용히 계셔야 할 때죠. 그리고 진실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찰로부터 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부터 공개하시죠. 휴대폰에 담겨 있는 사진, 문자, 수신 내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휴대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부터 공개하시면 정말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구나,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자, 이 편지가 처음에는 부인 강란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공개한 박 기사 측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은 강란희 씨의 편지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에 대해서 성추행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북부지검의 발표,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왜 박 시장이 사망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인녀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관, 피해자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노랑 대가리를 자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SNS 댓글에 달립니다. 여기서 노랑 대가리는 이 김재련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김재련 변호사 그 방송에 나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이제 노랗게 염색했는데, 그래서 이 박원순 지지자들은 노랑 대가리다라고 폄하하면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여러 협박성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한 사실도 그들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뿐인 듯합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선동 앞에서 개인인 피해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시장 지지자들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피해자는 단 한 명입니다. 박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또한 무언의 응원을 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일일이 선동꾼들에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글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이 참이 되는 것입니까? 이성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곧 폭력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이성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곧 폭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선동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동을 우리 사회가 계속 수용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고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그들의 선동에 대해 멈추라고 용기 내 주시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동참입니다. 그들의 선동으로 인한 상처는 시민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지, 연대,
동참을 통해 치유될 것입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믿음, 이성을 잃은 지지, 이성을 잃은 선동이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로 내모는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에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 올바른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